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지금 좀 새벽 시간인데요. 좀 많이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 밤에 야식들을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무리가 되는 것들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면서 막 커피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속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한다고 이렇게 커피 많이 먹어서 속을 다 버렸는데,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시고 좀 좋은 것들을 드세요. 저녁에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것들로 드셨으면 좋겠고, 막 12시 넘어서까지 먹고 이런 것들 좀 무리가 되겠죠. 학교 갔다 오셔서 혹은 학원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뭐 간단하게 먹고 소화를 시키시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품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품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형태론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형태소라든가 단어의 개념, 단어의 형성, 뭐 합성어, 파생어 이런 거 배웠는데, 정작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품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어의 구분은 품사 구분모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품사들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국어의 가장 기본입니다. 문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들, 각각의 품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전체적인 품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자, 품사 개관해가 개념과 분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품사는 단어의 문법적 성질에 따라서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겁니다.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품사하면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사실 그거는 품사를 분류하는, 의미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지,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품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형태상의 분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단어가 형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불변어가 있고 가변어가 있는데, 불변어는 활용하지 않는다. 즉 형태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하늘이 형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놀, 하날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없는 게 불변어. 그럼 가변어는 뭐냐? 당연히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가다, 가고, 가니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변어와 가변어, 형태, 품사, 단어는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품사에서 가변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만 가변어예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더 정확하게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이제 가변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형태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두 번째는 기능에 따라서 단어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체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어. 이거는 주로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언은 몸체자를 써가지고 몸통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뭐 이런 뭐 보어라든가 뭐 이런 중심적인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체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그리고 수식어는 수식해주는 역할이죠.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립어는 다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여서 독립어이다. 관계어는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나타낸다. 용어는 쓸용자를 쓰게 되는데요.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활용 말씀드렸죠. 형태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용언이라고 이야기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면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활용하면서 다양한 쓰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언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의 관형사, 부사, 독립어의 감탄사, 관계어의 조사, 뭐 서술격 조사도 조사겠죠. 용언의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암기할 필요 없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해는 중요하죠,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기가 되지 않는데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의지를 가지고 달달달 외우느냐,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기억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연 수식어 이렇게 있고, 기능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각각 다 설명드렸죠. 이제 의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각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연이 있기 때문에 몸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사는 대상의 이름, 사물이나 대상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빅균인데, 빅균 이러면 명사가 되겠죠. 이름인데. 근데 나 이러면은 빅균을 대신해서 나를 쓴 거니까 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영이 이렇게 했으면 명사인데 그녀 이렇게 얘기하면 대명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명사 대신 쓰게 대명사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좀 주의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우선은 그 숫자와 관련된 것이 수사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도 체연이기 때문에 수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보통 체연을 수식해줍니다. 명사 수식, 체연을 수식해주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줘요. 용언이라든가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 새 옷, 헌 옷 할 때 새헌 이런 것들은 다 관형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거 보세요. 예쁜 옷과 새 옷이 있을 때, 얘들도 다 관형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활용하지 않아요. 형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면서 형태 변화가 불가능한 아이들이 관형사고요. 예쁜 옷 했을 때 예쁘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 형태가 바뀌어서 마치 관형사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품사가 관형사가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용언입니다. 정확하게 예쁘다, 기본 품사, 기본형에서 예쁘다의 품사,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부사는 용언이라든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 매우 아프다, 많이 먹었다 했을 때 매우 많이 이런 것들은 다 뒤에 있는 용언을 꾸며주죠. 그런 것들이 다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어는 감탄사가 있는데요. 보통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 감탄사가 없더라도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이, 이리 와봐 이렇게 했을 때 어이 이렇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야, 이리 와 했을 때 야, 이거 부르는 말이잖아요. 어이, 야 이런 거 없더라도 이리 와봐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미 요소와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어이라고 얘기하고, 감탄사는 보통 놀람이나 부르는 말들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감탄사 배울 때 알아보고요. 조사가 아주 중요하죠.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조사인데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잖아요. 조사는 이런 거예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 문제가 있고, 다른 철수를 밥이 먹는다. 이거 이렇게 하죠. 사과로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또 헷갈릴까봐 사과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써볼게요. 자, 똑같네요.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 여러분들도 적어보세요. 철수를 사과가 먹는다.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와 철수를 사과가 먹는다. 여기 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고 여기 르이 있죠. 여기 르이 있고 가가 있죠. 조사가 바뀌니까 뭐가 달라졌죠? 문법적 관계가 달라졌죠. 그게 관계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사는 낱말과 낱말을 연결해 주거나 이어주면서 그 상대적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사가 달라지면 문법적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서술격 조사는 서술어로 만들어준 조사인데 조사 배울 때 다시 배우고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낸 거예요. 움직임이라든가 작용.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는 그냥 지금 현재적인 정지된 상태를 나타내고요. 동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을 하거나 변화가 되거나 뭐 움직임이 있거나 이러면 다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와 형용사도 그 내용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품사 전반에 대한 개관이었고요. 이 표는, 품사 체계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서 뭐 문법을 하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하게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